그 문제를 노출해서 당황한 우수한 학생이사 명예반 친구들의 생명을 빼앗았다. 하루는 월 말경 쿤민공항국은 윈난대학교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는데 이 통화에서 기숙사방에서 내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기숙사방의 문이 강제로 열리고 옷장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채 이불에 단단히 감긴 내구의 시신을 보고 경악했는데요. 이 살인 사건은 윈난대학교를 충격에 빠뜨렸고 중국 전역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범인이 바로 마 지아주에라는 이 학교의 우수한 학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 지아주에는 연속으로 장학금을 수상했고 생물학 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적이 있는데 그런 그가 왜 자신의 밝은 미래를 포기하고 살인자가 되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밤 10시가 되었을 때 윈난대학교는 고요함에 휩싸였고 모든 학생들이 하루의 고된 학업 끝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른 방들은 모두 어두웠지만 한 기숙사방의 불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마 지아주의 4학년 학생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화장실에서 그는 하구였던 탕 쉬엘리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요. 땀이 샘처럼 솟아나마 지아주의 긴장된 얼굴을 적시고 있었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죽은 친구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단단히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모든 힘을 짜내어 차가운 시신을 방 한구석으로 끌어들여 낡은 옷장 안에 끼워 넣으려고 했는데요. 마 지아주의 얼굴은 완전히 무감각해졌고 그의 눈빛은 혼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으며 그의 손과 발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아이러니하게도 피해자는 그가 처음부터 목표로 삼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시신을 옷장에 숨긴 후 화장실로 들어가 벽과 바닥에 묻은 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정리를 마치고 나서 그는 탕 쉬엘리를 죽인 무기였던 망치를 들고 벽에 기대어 앉았는데 그의 눈은 어둠 속을 응시하며 진짜 목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숙사방은 어둠과 무서운 정적에 잠겨 있었고 마 지아주에의 헐떡이는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마 지아주에는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는데 문 잠금 장치가 소리내며 돌아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 지아주에의 진짜 목표였던 료에걸이 돌아왔습니다. 료에걸은 마 지아주에가 아마도 잠들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불을 켜지 않았는데요. 그는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을 씻으려고 몸을 구부리는 순간 갑작스럽게 망치가 그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료에걸은 상황을 이해할 틈도 없이 극심한 고통에 휩싸이며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마 지아주에는 광기에 사로잡혀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망치를 내리쳤고 료에걸의 두개골을 울리는 소리가 기숙사의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료에걸은 반항할 힘이 없었고 그의 마지막 힘으로 힘겹게 비명을 질렀지만 결국 완전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 지아주에는 친구의 몸을 내리쳤고 료에걸의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을 때에야 멈췄습니다. 그는 망치를 시신 옆에 내려놓고 일어나서 손과 옷에 묻은 피를 씻었는데요. 그 후 친구의 시신을 방치한 채 침대에 올라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 지아주에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났고 작은 창문을 통해 햇빛이 어지럽혀진 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공휴일이었고 기숙사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마 지아주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서툴게 탕 쉬엘리의 시신이 있는 옷장 앞으로 갔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옷장을 열고 시신을 꺼내어 화장실로 끌고 갔는데요. 마 지아주에는
탕쉬엘리의 시신을 류에걸의 시신 옆에 두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온몸에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방 한구석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도구들을 찾아냈습니다. 밧줄, 테이프, 비닐봉지. 그런 다음 하나씩 피해자들을 감싸며 범죄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마 지아주에의 반 친구였던 양계홍이었는데요. 마 지아주에는 숨을 멈추며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미 너무 늦어 보였습니다. 양계홍은 류에걸을 찾기 위해 들어오려 했고 화장실 문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며 마 지아주에와 두 구의 시신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카이홍이 소리치거나 반응할 틈도 없이 마 지아주에는 모든 공포와 결의에 사로잡혀 돌진해 강력한 망치로 카이홍을 내리쳐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마 지아주에는 미친 듯이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갔는데 카이홍은 아무런 원한도 없었던 무고한 청년이었지만 단지 불행하게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세 사람을 살해했지만 마 지아주에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람 중에 아직 한 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날 밤 마 지아주에는 자신의 잔혹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같은 반 친구인 공보의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침착하고 친근한 척하면서 그는 공보에게 명절 후 오락으로 카드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오랜 친구를 믿고 공보는 아무 의심 없이 마 지아주에와 함께 그의 기숙사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마 지아주에는 망설임 없이 공보를 공격했습니다. 공보는 저항할 틈도 없이 앞에 세 명과 같은 운명을 맞이했는데요. 마 지아주에는 조용히 공보의 시신을 이전에 숨긴 세 구의 시신이 있던 옷장으로 끌어갔습니다. 모든 시신은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머리가 단단히 묶여 있었고 피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신문지로 옷장을 가리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애썼는데 모든 것을 마치고 그는 기숙사 문을 잠그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2월 16일 마 지아주에는 기차역으로 가서 광저우행 열차에 올랐고 도망을 시작했습니다. 2월 23일은 장기 휴가가 끝나고 윈난 대학교 학생들이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기숙사로 돌아왔고 곧 317호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가 깨지기 시작했는데요. 다음 날이 되자 317호 방에서 나는 냄새는 점점 심해졌고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한 상황에 지역 경찰은 즉시 신고를 받고 학교로 출동해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곧바로 악취의 출처를 찾아냈고 옷장 문을 열자 눈앞에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4명의 학생 시신이 낡은 옷장 속에서 부패하고 있었고 이들은 모두 검은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으며 머리가 단단히 묶여 있었고 각 희생자의 뒤통수에는 둔기로 맞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다수의 범죄 수사관을 현장에 보내 검사를 실시하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학교에서 급히 수색 작업을 진행하며 잔혹한 범인의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DNA 식별 기술과 지문 분석을 이용해 경찰은 빠르게 범인이 마 지아주에라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마 지아주에는 희생자들의 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 참혹한 살인 사건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지면서 윈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우수한 학생이었던 마 지아주에가 차가운 살인자로 변하여 자신과 한 방을 썼던 친구들을 잔혹하게 죽일 수 있다니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 지아주에는 대학 생활 4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왜 밝은 미래가 보장된 한 학생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인자가 되기로 했을까요? 마 지아주에는 광시성 난닝시에 위치한
빈양현의 가난한 농촌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의 가족은 항상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갔고 그의 부모는 마 지아주에를 키우기 위해 고생하며 일해야 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마 지아주에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고 그는 항상 열등감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학교 생활 중 마 지아주에는 같은 반 학생들의 괴롭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단지 비웃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학생들은 그가 쓰는 이불에 오줌을 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고 그가 첫사랑의 감정을 고백했을 때에도 거절당하며 더욱 상처를 받았는데요. 마 지아주에의 고백 편지는 답변 없이 찢어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되었고 그는 굴욕과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마 지아주에가 점점 더 폐쇄적이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만들었고 그는 거의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으며 심리적 고통 속에 외롭게 지냈습니다. 2000년 마 지아주에는 윈난 대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이 학교는 성내에서 가장 명문으로 평가받는 학교였습니다. 마 지아주에의 학업 성적은 매우 높아 그의 대학 입학 점수로는 무안대학이나 하얼빈 공과대학과 같은 명문 학교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들은 집에서 너무 멀었고 생활비와 학비도 비쌌기 때문에 마 지아주에는 더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싶은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의 열등감과 고독함은 대학 생활 내내 계속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고된 외모와 폐쇄적인 성격은 마 지아주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마 지아주에의 부모님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에 경제적 부담이 부모님에게 크게 가해졌고 마 지아주에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 그는 당시 가족 상황에서 결코 작은 돈이 아닌 $1,000 이상의 빚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부모님께 추가적인 부담을 주기 싫어 마 지아주에는 대학 생활 내내 극도로 절약하며 생활했습니다. 그의 식사는 대부분 값싼 만두 몇 개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하루 종일 단 한 개의 만두로 버틸 때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생활에서 오는 압박감은 마 지아주에를 더욱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고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들이 서로 농담을 할 때면 그들은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종종 오해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안 마 지아주에는 새 옷 한 벌을 살 수 없었고 심지어 학교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버린 낡은 슬리퍼를 주워 신을 때까지 맨발로 다녔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마 지아주에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도 집에 가지 않고 학교에 남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기숙사에서 마 지아주에는 지루할 때 룸메이트들과 함께 카드놀이에 자주 참여했는데요. 그는 뛰어난 기억력 덕분에 카드의 순서를 정확히 기억해내어 거의 한 번도 게임에서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연이은 승리로 인해 룸메이트들은 마 지아주에가 속임수를 쓴다고 의심했는데 마 지아주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절대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윈난 대학교에서의 3년 반이 빠르게 지나갔고 마지막 겨울방학이 찾아왔지만 마 지아주에는 여전히 가까운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 겨울방학에도 그는 집에 가지 않고 늘 그랬듯 학교에 남기로 했습니다. 룸메이트 중 몇 명, 특히 샤오 루이지에와 탕슈엘리도 방학 후 일찍 학교로 돌아왔는데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 방학이 운명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마 지아주에의 내면에 쌓인 갈등과 절망이 폭발해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저녁 마 지아주에는 샤오 루이지에과 다른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늘 하던 것처럼 카드 놀이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 지아주에는 자신의 뛰어난 기억력을 발휘하며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이제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주변 친구들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 지아주에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였던 샤오 루이지에는 그가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를 비난했는데요. 두 사람은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샤오 루이지에는 거침없이 내각 카드놀이에서도
속임수를 쓸 줄은 몰랐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샤오 루이지에는 공보가 내 생일에 초대하지 않은 이유를 알겠다라고 비아냥댔는데요. 샤오 루이지의 말은 마 지아주에를 깊이 상처 입혔고 그는 모욕감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 지아주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런 말들이 자신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여긴 샤오 루이지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광서성 시골 출신으로 거의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해왔는데요. 이 사실은 마 지아주의 이미 약해진 자존심에 강한 타격을 입혔고 그는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상처가 결국 마 지아주의 마음속에서 폭발했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살인의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 지아주에는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살해 방법과 시신을 숨기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철저한 연구 끝에 그는 둔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 방법은 빠르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고 피가 많이 튀지 않아 주의를 끌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샤오 루이지에만이 아닌 공보도 죽이기로 계획했는데 공보가 반 전체를 자신의 생일 파티에 초대했으면서도 자신만 초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큰 배신감과 수치를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마 지아주에는 조용히 자신의 잔혹한 계획을 준비하며 시장에서 살인 무기가 될 망치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망치를 편리하게 숨기고 다니기 위해 판매자에게 손잡이를 짧게 잘라달라고 요청한 후 조용히 기숙사로 가져왔습니다. 마 지아주에는 이 망치를 기숙사 복도의 공용 화장실 구석에 숨겨두었는데 그러나 그가 망치를 다시 가지러 갔을 때 그것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사건은 그의 살해 의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즉시 마 지아주에는 그가 망치를 구입했던 가게로 돌아가 새 망치를 구입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치뿐만 아니라 검은 비닐봉지와 테이프, 그리고 시신을 묶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도구들까지 함께 샀습니다. 마 지아주에는 심지어 범행 후 도망을 위해 사용할 가짜 신분증도 준비했는데 자신의 잔인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했습니다. 탕 쉬엘리를 첫 번째 희생자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마 지아주에는 그와 탕 쉬엘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 단지 자신이 행동을 결심한 순간 탕 쉬엘리가 기숙사에 먼저 있었을 뿐이라고 자백했는데요. 공보 마 지아주에의 계획된 살인 대상 중 또 다른 희생자는 그와 일상에서 특별한 갈등이나 다툼이 없었고 두 사람은 자주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보가 생일 파티에 마 지아주에를 초대하지 않았던 일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열등감과 심리적인 고통으로 인해 마 지아주에는 버려지고 경멸받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가장 슬픈 점은 마 지아주에가 잔인하게 살해한 4명의 희생자 모두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시골 출신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일부는 외동아들로 마 지아주에가 이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의 가족까지 절망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마 지아주에의 사건이 드러나자마자 이는 전국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의아해했던 점은 단순한 카드 게임에서의 작은 다툼이 과연 한 사람을 살인의 길로 내몰기에 충분한가 하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더 슬픈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마 지아주에도 성인이 된 만큼 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경험했지만 여자친구가 없었던 그는 이를 외부에서 해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 지아주에게 이 행동은 큰 수치로 다가왔고 그는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드러내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샤오 루이지에와의 카드게임 논쟁 중 샤오 루이지에이 무심코 혹은 고의로 이 비밀을 다른 룸메이트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마 지아주에게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의 약한 자존심을 깊이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난한 가정 형편으로 인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마 지아주에게
이번 사건은 그의 자존심을 한층 더 짓밟았고 그는 그 수치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절망 속에서 마 지아주에는 함께 생활하며 겪었던 룸메이트들과의 작은 갈등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처벌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 지아주에는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만에 체포되었고 그는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선 마 지아주에는 거의 감정 없는 상태로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이 의미 없어진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정으로 인도되는 동안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지만 마 지아주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에게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 10분간의 선고 시간 동안 마 지아주에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재판장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형집행을 명령했을 때 마 지아주에는 갑자기 쓰러져 눈물을 흘리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데요. 두 명의 경찰이 그를 법정에서 끌어내어 밖에 대기하던 처형 차량으로 데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마 지아주에와 그의 희생자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졸업은 학업 여정을 마무리하고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순간이어야 했으나 대신 이들은 피와 눈물로 얼룩진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 지아주에가 처형된 후 그의 아버지조차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용서할 수 없었고 그는 마 지아주에의 유골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마 지아주에의 이야기는 사소한 말과 행동이 불러올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한 씁쓸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때로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예상치 못한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